옛날 옛적 태국의 파라나시라는 나라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. 부자에게는 카니타와 카니티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둘은 같은 해에 각각 딸 하나씩을 낳아 의아이와 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. 카니타와 그 딸 의아이는 모두 착했지만 카니티와 카니티의 딸 아이는 둘 다 질투심이 많고 성품도 포악했습니다. 그런데 두 딸은 이상하게도 생김새만은 쌍둥이처럼 꼭 닮았습니다. 어느 날 부자는 망둥어를 잡아와 착한 아내 카니타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. 하지만 카니타는 망둥어를 불쌍히 여겨 남편 몰래 놓아주고 말았습니다. 요리를 기다리던 남편이 참다 못해 카니타에게 물었습니다. 아이, 망둥어 요리는 어찌 된 것이오? 아직 멀었어? 그게 죄송합니다. 망둥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만 제가 강물에 다시 놓아주었습니다. 하하, 뭐요? 참, 아무리 마음이 약하다 해도 어찌 그런 짓을. 사람은 그런 것을 먹고 사는 게 이치요. 당신이 강에 가서 직접 다시 잡아오시오. 화가 난 남편은 착한 아내 카니타를 강으로 내보냈습니다. 그런데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갔던 카니타는 그만 실수로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. 하지만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카니타는 인드라 신의 도움을 받아 금망둥어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. 한편 카니타의 딸 의아이는 엄마를 잃자 매일 강변에 나와 울며 지냈습니다. 금망둥어로 다시 태어난 카니타는 제일 먼저 딸에게 헤엄쳐가 여러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. 그 이후 금망둥어와 딸 의아이는 매일 강가에서 만나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못된 아내 카니티와 그녀의 딸 아이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는 금망둥어를 죽여 강가에 버리고 말았습니다. 때마침 의아이와 친한 오리 한 마리가 강변을 거닐다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. 오리는 의아이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달려가 말했습니다. 의아이! 의아이! 너무 슬퍼하지 마. 실은 너네 집에 사는 그 못된 두 모녀가 금망둥어를 죽였어. 말도 안 돼. 그걸 어떻게 알고? 내가 네 엄마의 비늘을 주워두었어. 이거라도 받아. 엄마가 두 번씩이나 내 곁을 떠나시다니. 의아이는 오리가 전해준 비늘을 깊은 산속에 묻어주고는 매일매일 비늘을 묻은 곳에 찾아갔습니다. 그러자 비늘 묻은 곳에서 한 그루의 보리수가 자라나더니 어느새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던 파라나시 왕이 보리수를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반해 왕궁 안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. 하지만 힘센 남자들 여럿이 힘을 합쳐 뽑아도 보리수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자 왕은 부하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. 이 보리수가 단단히 박혀 있는 걸 보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. 이 주변 마을을 뒤져 보리수 주인을 찾아오거라. 왕의 명령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.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간 의아이는 왕에게 그간 일어난 일들을 말했습니다. 보리수는 제 어머니와 같습니다. 하지만 왕께서 이 보리수가 마음에 드신다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. 비록 제가 가까이서 지켜볼 순 없지만 보리수에게는 왕궁에 있는 게 이 숲보다는 더 영광스럽겠죠. 하하, 참으로 마음씨 고운 처녀로구나. 그대도 이 보리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시기. 의아이가 허락하자 보리수는 거짓말처럼 땅에서 뽑혀 나왔고 왕은 의아이의 고운 마음씨에 반해
의아이와 보리수 모두를 왕궁으로 데려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의아이를 질투한 못된 모녀는 의아이를 집으로 불려들여 가두곤 쌍둥이처럼 닮은 아이를 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. 그렇게 아이는 궁에서 의아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습니다. 한편 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롭게 살던 의아이는 어느 날 왕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작은 화환을 만들어 보냈습니다. 그러자 이를 알아본 왕은 곧 의아이를 찾아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. 그 화환은 오로지 의아이만 만들 수 있는 화환이었기 때문입니다.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못된 모녀 카니티와 아이를 죽음으로써 벌하려 했지만 착한 의아이가 왕께 간청하자 두 모녀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만난 왕과 의아이는 보리수 그늘 아래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